안녕하세요. 코메TV 이성학번 크리에이터 김재원입니다. 오늘의 촬영 주제는요, 회기의 경희대 의대생들 수험생활로 다시 복귀를 해서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게 오늘 영상의 주제이자 목적인데요. 저는 수능과 논술을 준비했던 재수할 때 주말을 기준으로 제 일상을 쭉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오늘 대치동으로도 같이 가보고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이 평소 기상시간과 아침 루틴을 소개해달라 라는 건데, 나는 재수를 시작했던 1월 3일부터 재수가 끝나는 논술을 보는 날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6시 반에 기상을 했어. 그리고 씻고 밥을 먹고 학원을 가면 7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 그때부터 2시간 이상씩은 꼭 국어 공부를 아침에 항상 했었어.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수능을 볼 때 가장 아침에 보는 과목이 국어이기 때문이야. 네, 나는 계획표를 따로 세우지 않아. 왜냐면 그게 이유가 있어. 나도 천생적으로 엄청난 제2형이야. 그러니까 계획형이야. 공부를 해온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계획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변경도 해보고 취소도 해보고 많이 해봤거든. 근데 이 계획이라는 거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너무 많아. 일단 계획에 집착되는 성격이잖아.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차라리 나아, 진짜로. 바로 앞에 놓인 일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 이 수학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뒤에 국어 할까, 물리 할까, 화학 할까,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게 한단 말이야. 천생적으로 특히나 제2인 사람들은. 그래서 집중을 오히려 바로 앞에 놓인 수학 공부에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재수한 동안 이걸 깨달았어. 차라리 계획 안 세우고 다음에 뭐 할지는 이 공부가 끝난 그때부터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그때도 길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짧게만 생각하고 바로 다음 공부에 집중을 하도록 성격을 개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고, 재수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실천한 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었다는 거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 자, 이제 자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나는 항상 자습을 11시쯤에 마치면 20분 정도의 거리를 걸어갔어. 왜냐면 이 한적한 밤거리를 걸으면서, 나 지금 에어팟 낀 거 보이지? 발라드를 항상 들으면서 걸어가면 그날의 좀 힘든 일들, 고뇌들에 대해서 많이 회복도 되고 많이 위로도 되고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오히려 장기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원으로 이 시간이 많이 작동을 했던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수험 생활을 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이런 에너지원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씩은. 뭐 예를 들면 나처럼 이렇게 밤에 걸으면서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난 가끔씩은 10시에 자습을 마치고 1시간 정도는 운동하러 갈 때도 있었고,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나와가지고 운동장이나 아니면 거리 같은 데 걸으면서 좀 소화도 시킬 겸 산책도 할 수 있고, 방법은 다양하니까 이런 에너지원이 다들 하나씩 있으면 이 장기전을 버티기가 훨씬 더 좀 괜찮을 거라는 거. 사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공부를 이어나가야 끝까지 열심히 할 수가 있고, 중간에 번아웃이나 슬럼프가 올 때도 이겨내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지. 그러면 다시 집에 가서 보자.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루 마감 루틴을 소개하는 질문인데, 일단 나는 학원에서 집에 걸어서 돌아온 다음에 바로 야식을 먹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최대한 12시 반 전에 누워서 잠에 들게끔 노력을 했어. 개인적으로 수능이나 논술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 첫 번째, 잠 줄이는 거. 두 번째,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 이게 수능이나 논술과 같은 장기전, 그리고 사고력을 더 많이 요구하는 시험에서는 잠을 줄이거나 자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 사람의 의지력이라는 건 소모품이야, 소모품. 뇌세포가 돌아가려면 휴식이라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거든. 그래서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내신 공부랑 약간 얘기가 달라. 내신 기간의 학생들은 시험 전날에 잠을 줄이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하면은 점수가 올라, 실제로 도움이 되고. 근데 수능이나 논술은 다르지.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영역의 진짜 킬러 문항들은 사고력을 다 훨씬 더 요구를 많이 하고, 그 사고력을 발휘하고 싶으면 휴식이라는 게 필수적이고, 그 휴식이라는 건 언제 하냐? 잠잘 때, 그리고 쉬는 시간 같은 짜투리 시간 때 공부하지 말고 휴식을 하면서 진짜 공부를 할 때 제대로 뇌세포가 돌아가게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꼭 또 드리고 싶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의 척도를 자꾸 얼마나 얘가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얘가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지,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충분히 사소한 행복을 누리면서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꼭
불행해야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제발 명심했으면 좋겠어. 노력의 기준을 불행해야만 된다 라고 두지 말란 말이야.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 알겠지? 안녕하세요, 쿠메TV 구독자 여러분. 크리에이터 홍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수시를 준비하고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만의 공부 꿀팁과 생활 꿀팁도 함께 담았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수업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먼저 한번 같이 봐볼까요? 저는 3년 내내 수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수업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요. 저는 항상 집중하고 항상 성실하자를 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의 기억 속에 남는 학생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했는데요. 요즘 성적만큼 중요한 게 바로 세특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선생님한테 가서 저 세특 좀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좋은 세특을 써주시려면 저에 대한 기억과 좋은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그닥 어렵지 않은데 그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발표하기, 그리고 선생님께서 툭 던지신 질문에도 대답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대외 활동이 끝났다고 이 선생님과의 활동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과 계속 꾸준히 소통하려는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과 별개로 이런 자습 시간이나 야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만의 공부 꿀팁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모의고사나 이렇게 평범한 문제집을 풀 때도 항상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내가 이 문제집에 어느 범위까지 풀겠다 라고 미리 이렇게 접어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시간 내에 여기까지 꼭 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풀다 보면은 제 1일 목표량에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점 더 세부적으로 계획이 짜지고 제 목표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니까 이 목표를 성취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30분 이렇게 짧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2시간씩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을 중요히 여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찍었던 탐랩인데 이 시간이 지금 약 3시인데 이 탐랩이 끝날 때쯤을 보면은 거의 6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능이나 중간 기말고사를 볼 때 1시간 이상씩 좀 오랫동안 집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험을 볼 때 저희가 미리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하는 연습이 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을 중요히 여겼고 또 저는 탐랩을 찍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탐랩을 자주 찍었어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핸드폰을 못 쓰게 된다는 점도 좋았고 그리고 타임랩스를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쭉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 쉬는 시간을 한번 소개할 텐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저녁 시간 말고도 학교를 등교하는 시간, 끝나고 기숙사에서 보내는 시간 등 학교에서의 쉬는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런 쉬는 시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했었냐면요. 저는 우선 시험 기간이랑 비시험 기간을 확실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비시험 기간 동안에는 굳이 기숙사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이랑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야식을 먹는 등 정말 최대한 공부하지 않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신이 단기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1년 동안 시험을 4번밖에 안 보는 거잖아요. 이 사이사이 틈틈이 푹 쉬어줘야 이 단기전을 확실히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점심 저녁 시간에는 기숙사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책을 했습니다. 그 산책을 하다 보면은 식곤증도 좀 사라져서 다음 수업 시간에 집중도 더 잘할 수 있었고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쿠메TV. 안녕하세요. 쿠메TV 이산학번 윤지원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저희 고등학교 3학년 일상을 담아보려고 했는데요. 아침에 고정 일과는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기, 비문학 풀기, 그리고 화작 한 세트 풀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로 화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우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알람 시계가 울렸는데 최대한 늦추지 않고 10분 안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서 바로 화장실에 가서 씻었고요. 씻고 나와서 스킨케어 간단하게 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딱 나오면 6시 30분 정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7시 30분까지 비문학 지문을
3개를 풀었고요. 비문학 지문 3개를 푼 다음에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보통 분석까지 하는데 한두 지문이 다 못할 때가 있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문들이었던 경우에. 그러면 그 친구들을 아이패드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는 길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학교에 이제 도착해서 짐을 가방에 꾹꾹 담고 막 정신없이 갔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입성하는 게 목표였어요. 입성을 한 다음에 정독실에 딱 앉아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학교 7시 50분쯤 도착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8시 20분 종례가 있는 30분 동안 15분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하면서 화작 한 세트를 풀어주고 친구를 분석하고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서는 수학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이후부터는 하루 일과에 따라서 수업 시간 시작 3분 전에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기 3분 전 종이 치고 앉아서 그날 뭐 배우지? 이 정도 생각해봤고 끝나자마자 한번 넘겨보면서 아 이거 들었네 이렇게. 그리고 예습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모르는 걸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더 귀담아 들으면 좋을지를 생각해줬고요. 고3 때 그 과정을 추가를 한 건데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기간을 고1, 2 때는 한 달에서 고3 때는 2주로 확 줄였어요. 예습과 복습을 그 대신 수업 때 당일에 틈틈이 하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웠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아침은 항상 싸왔고 점심 같은 경우에는 공부 시간 더 확보해야겠다 싶은 날에 어머니께 부탁을 드려서 싸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잡고 공부를 하면 수학 문제를 정독실에 가서 어려운 문제들을 잡고 풀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영어 단어를 보통 이 시간에 확보를 해서 외웠는데 밥 먹으러 가는 길 오는 길에 친구들이랑 같이 영어 단어 시험을 보면서 5장을 그냥 외우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했고 저는 내신 기간에 한국사가 있었는데 그런 한국사나 과학에서 암기 파트나 영어 지문을 외울 때나 읽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이렇게 항상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밥만 온전히 먹는 거 그거를 저에게 스스로 주는 포상처럼 생각했습니다. 밥 먹으러 내려갈 때, 기다릴 때, 그리고 돌아올 때 친구들이랑 온전히 대화하고 노는 거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밥을 집중해서 신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자기 나만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에게 소소한 선물을 주는 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오늘도 저녁 시간인데요. 저녁 시간에는 보통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 정독실을 이용했고 그 전에는 그리고 집중이 안 되는 시기 같은 때에는 독서실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독서실에 다녔습니다. 저녁에는 우선 독서실에 가자마자 문학 한 세트를 주간지로 된 걸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한 세트를 풀었습니다. 영어를 1시간을 했어요. 만약에 인강을 듣는 날 같은 경우는 40분 정도 인강을 수강하고 20분 정도 복습 혹은 제 지문을 풀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제 공부를 그냥 1시간 풀고 제가 푼 문제집은 메가스터디 기출문제집이었고 문제별로 QR코드가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학 어려운 문제들을 2-3시간 정도 풀어주고 주말에는 수학을 많이 시간 투자해서 6시간에서 7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보충 시간에 과학을 한 세트씩 2개 풀었는데요. 이거를 분석을 만약에 그 보충이 2시간 정도인데 그걸 못한 날에는 못다한 과학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날 계획을 그날 공부가 딱 끝나고 독서실에서 집에 가기 직전에 다음날 계획을 쓰고 갔습니다. 그날의 피드백을 1개에서 3개 정도를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쉬는 시간에 4시간 중에서 한 번은 놀았다. 내일은 그 한 번도 단어를 외우겠다. 이런 식이거나 자투리 시간에 영어 단어였는데 내일은 한국사를 실시를 해야겠다. 졸릴 때에는 바로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시고 15분을 자자. 이런 식으로 그날에서 내가 어떻게 부족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적었습니다. 이제 취침 시간입니다. 독서실에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집에 와서 세수를 바로 하고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잤는데요. 잠이 만약에 오지 않을 때에는 그날 했던 피드백 그거를 먼저 떠올리고 내일은 이렇게 해야겠다. 만약에 잠이 거기서도 더 안 오면 그날 공부했던 걸 머릿속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싹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6시에 일어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브이로그를 하루 동안 촬영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루틴을 정해서 거기서 그냥 오늘 하는 거를 내일도 하고 내일 하는 거를 모레도 하고 계속해서 공부 내용은 바뀔지언정 정해진 시간이랑 내가 세운 목표를 지켜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학교 체육 시간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커피를 많이 마시고 한약을 1년 내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피곤해서 안 되겠는 날은 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폴더폰을 사용했고 아이패드에도 유튜브 같은 거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음악도 안 들었고 공부가 재미없다면 공부보다 재미있는 거를 다 없애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없애서 공부를 재밌게 나 자신을 잊고 공부에 불화일체가 되는 그런 체험을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브이로그를 보셨다면 사실 별거 없다는 거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맞는 루틴 그리고 그거를 정교화해 나가는 과정 이것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이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시기에 제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추억할 수 있는 자신의 좋은 시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자려고 하는데요. 저는 잘 때 항상 이렇게 안대를 이렇게 쓰고 잤습니다. 왜냐면 그 부모님이나 동생이 복도에서 제가 잠을 이제 잘락말락 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센서가 불이 켜지면 잠이 깨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안대를 착용하고 잤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